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 남부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교 전담경찰관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학교 전담경찰관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경찰관입니다. 각 학교마다 담당하고 있는 학교 전담경찰관이 있으니 우리 학교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이름과 연락처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학교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통계부터 살펴볼까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신체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금품갈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금품갈취 등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학교폭력과는 달리 언어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따돌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학교폭력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학교폭력은 줄고 있는 반면 친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이고 정서적인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의 사례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이다. A는 소극적인 성격의 B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친구들과 B를 공원 근처 화장실에 데려가 걸레자루로 다리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 B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모두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례들은 어떨까요? A는 B에게 같은 반 친구인 C에게 장난으로 사랑 고백을 하고 가서 다리를 걸게 하는 등 장난을 치게 하였다. 그리고 B가 C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동안에 A는 그 과정을 함께 동행하여 목격하였다. C는 화가 났고 그런 행동을 한 B뿐만 아니라 A도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A는 실제적으로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례를 봤는데요. A는 정말 잘못이 없을까요? 이어서 세 번째 사례도 보겠습니다. A는 한 학기 동안 다른 친구들과 함께 B를 온 오프라인 상에서 설명충이라고 놀려댔다. B가 친구들에게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기에 설명충은 사실이며 또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A는 이야기하지만 B는 기분이 몹시 나쁘다. 두 가지 사례를 연이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 역시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학교폭력이 맞다면 첫 번째 사례와 비교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는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2항에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들은 모두 가해자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체적 상해, 정신적 고통, 인격적 침해를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나쁜 행동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학교폭력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폭력입니다. 친구를 때리는 상해와 폭행, 특정 장소에 가두거나 못 나오게 막는 감금, 협박을 하거나 때려서 특정한 곳으로 데려가는 약취, 속이거나 꿰어서 일정한 곳으로 데려가는 유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도 상대방이 폭력으로 생각하고 피해를 당했다면 이 또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생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재미로 한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싫어할 수 있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어폭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명예훼손, 친구를 비하하는 욕설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모욕, 친구가 공포감을 느낄 수 있거나 겁을 줄 수 있는 말 또는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언어폭력에 해당됩니다. 주먹이 아닌 말과 글로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이 싫어하고 피해를 받았다면 그 말은 장난이 아닌 엄연한 폭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체 폭력이나 언어 폭력을 한 학생은 어떻게 벌을 받게 될까요? 모든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사실 확인 후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안 경중에 따라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교육기관의 교육적인 조치뿐 아니라 별도의 형사처벌도 가능한데요. 다른 학생을 때려서 다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집단 폭행을 한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일반 폭행죄에서 형량을 2분의 1까지 더 가중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최근 학교 폭력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고 자칫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따돌림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이다. 그러나 어느 날 A와 B는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후 A는 친한 친구인 C와 짜고 B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다른 친구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에 다른 친구들도 점차 B를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고 B에게 협박을 가하는 사람도 생겼다. 이로 인해 B는 학교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대표적인 따돌림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따돌림이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반복해서 신체 심리적인 공격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일 뿐 따돌림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따돌림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엄연한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이나 글은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돌림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들은 것처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이 과거 학창시절에 다른 학생에게 했던 나쁜 행동들로 인해 결국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다른 친구를 괴롭혔던 일로 어렵게 이룬 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내 주변의 친구들은 나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례들을 먼저 보고 어떤 학교폭력의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는 특이한 생일 축하 문화가 있다. 생일이 되면 생일인 친구의 엽기적인 사진을 찾아서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거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모두 그 친구의 이상한 사진으로 바꾼다. 그러다가 내 생일에 나와 친하지 않은 친구가 내 사진을 계속 확대해서 코랑 눈만 보이는 사진을 올렸다. 친한 친구들이 장난으로 올렸을 때는 그냥 뭐 다 하는 거니까 하고 웃어 넘겼는데 친하지 않은 친구가 그런 사진을 올리니까 기분이 나빴다. 어떤가요?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죠. 그럼 다음 사례도 한번 볼까요? A군은 친구와 다툰 후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친하다고 생각한 다른 반 친구들에게 했는데 그걸 녹음해서 자기들에게 카톡 상태 메시지로 A를 공격하였다. 이번 사례 역시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엄연한 학교 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 폭력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과 같은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이용자 3명 중 1명은 사이버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으며 사이버 폭력은 주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한 사이버 폭력의 유형은 언어 폭력, 명예훼손, 스토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버 폭력은 학교 폭력이고 엄연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한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이버가 아닌 앞에서 살펴본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중한 처벌입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에서의 명예훼손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사이버가 갖는 익명성과 전파력 때문입니다. 그만큼 피해도 더 커질 수 있고 피해 회복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올바로 사용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A와 B는 웃긴 말과 행동을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C는 말이 어눌하고 친구가 별로 없다. A와 B는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C에게 야, 너 몸이 아주 탱탱하네. 좀 만져볼까? 라면서 C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들에게 아이들의 시선이 몰렸고 C의 당황한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구경했다. A와 B는 왜? 싫어? 그럼 네가 우리 거 만져봐. 라면서 몸을 내밀었고 주변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몇몇에게도 너희도 해봐. 라며 분위기를 부추겼다. C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피했다. 성폭력에 대한 사례를 함께 봤습니다.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성폭력은 나와는 상관없는 학생들 사이에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성폭력은 농담이나 장난처럼 학교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이란 성과 폭력이 결합된 말로 성적인 언어나 행동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져서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 굴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성적인 의도가 없고 재미를 위한 단순한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난들도 성폭력이 될 수 있는데요. 남학생들이 장난으로 같은 남학생의 바지를 벗기는 행동이나 여학생들끼리 장난으로 같은 여학생의 속옷을 들추는 행동들도 성폭력 범죄인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인능욕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최근에는 알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합성하여 야한 사진으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하는 이른바 지인능욕으로 경찰의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범죄자는 자신의 사진, 주거지, 직업 등 신상을 주기적으로 등록해야 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보호조치를 받거나 성적인 욕망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폭력은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문제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형사처벌 대신 교육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로 중대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만 10세부터는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같은 시설에 수감될 수 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서 추후 촉법소년의 연령이 더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도 학교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장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같은 가족이 되겠죠. 그리고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이용하거나 저와 같은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격자들의 도움은 가해자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또 다른 목격자에게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목격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대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격자 혹은 방관자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학교폭력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갖도록 동조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됐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OX 퀴즈를 통해 정리해 볼까요? 의도적으로 폭행을 가했을 때만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도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어리니까 형사처벌 같은 엄중한 처벌 대상은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만 14세부터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그보다 더 어린 학생들도 소년원 입감과 같은 소년보호 처분은 가능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를 때리거나 욕한 경험들은 별로 내 인생에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이번에도 정답은 X입니다. 어렸을 때 저지른 학교폭력과 같은 나쁜 행동들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입니다.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 이름은 무엇인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잘 기억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어려울 때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 학급에 단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의 학급 그리고 학교에서는 절대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 없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 멋진 친구, 여러분들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멋진 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